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제주호국원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열들을 기리고 지난달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이들의 명복도 함께 빌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로 시작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예를 표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추모탑 앞에 하얀 국화를 바치고 한 움큼 정성껏 향을 피워 올리며 선열들을 위로합니다. 생후 5개월 아들을 두고 한국전쟁에 참전해 휴전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아들은 아직까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사무쳐 편지를 읽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꿋꿋이 살아온 내 인생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고향에 아버지를 고향 제주에 모시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주 청년 2천여 명 가운데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는 104명. 오영훈 지사는 제주 출신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도정은 정부와 협력하며 마지막 단 한 분의 유해라도 가족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포항에서 훈련을 마치고 제주로 복귀하다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등 4명과 2023년 서귀포 창고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 등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묘역에는 참전 용사를 비롯한 유공자 가족들의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일제 강제 징용에 한국전쟁 참전까지 가족들은 힘든 시기 국가를 위해 살다 간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렸습니다. 느낌이 많이 와닿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들이 전 그런 마음이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뜻을 기리며 새 정부 대한민국에서도 이어지기를 참석자들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초계기 추락사고 순직 장병의 유족 등은 서울 추념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지난달 해군 초계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우 중령 등 4명의 유족과 2023년 서귀포 창고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을 초청해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순직한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고인들의 헌신을 국민들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데요.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희생됐던 사람들의 기록인 수영인 명부를 찾아냈던 김재순 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을 조인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원의 그 역사를 전공하고 들어간 연구 인력의 제 1호입니다. 제가 그 모든 원본들이 이제 부산 서고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전 서고를 조사를 하는 와중에 제주 4.3 수영인 명부가 나오는데 이 문서가 너무 특이해서 처음에는 거의 날마다 12차에 걸쳐서 재판을 100명 단위로 하는데 하루씩 피고 항변, 무죄, 판결, 사형 하루씩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판결문은 없고 정말 놀랍고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된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거야말로 그 역사 진실을 증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관련 기록들은 공개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들을 공개 분류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한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국정지리 차원에서 질의하고 방문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4.3 수영인 명부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변방의 역사, 변방의 비극적 역사가 이번 기록유산 등재를 통해서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인류가 함께 역사 교훈으로 새겨야 될 세계적 역사로 평가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물관, 도서관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관,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초보 수준입니다. 4.3 기록물의 세계 등재를 계기로 해서 제주 권역에 반드시 국가 차원의 기록유산 보존 시설을 만들어서 제주 4.3 기록물뿐만이 아니라 제주 권역에서 생산된 판결문 등 항일 판결문, 중요한 인사 기록, 모든 기록들을 제주 권역에 이 기록들을 이 유산 시설에 함께 보존하고 제주 4.3도 세계적인 역사가 되도록 학술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4.3은 그야말로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였는데요. 6월의 첫 주말에도 구름 낀 가운데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간 지역에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5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시야 확보에 어려울 수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19도로 보이겠습니다. 서부 18도, 남부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5도, 서부 22도, 남부 24도, 산지 성판악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흐린 하늘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현장에서 불찾기에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오후 1시 15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자동차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가 차량을 수조에 담가시키는 등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에도 제주시 도련동의 세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관계자 1명이 1도 화상을 입었고 조립식 건물 2개 동 가운데 80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정상 인근에서 제주에 관광 온 울산시의 60대 여성이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 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 헬기가 정비 중인 이유로 해경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환자는 뇌경색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성홍열 환자가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성홍열 환자는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겨울과 봄철에 주로 10살 미만 소아 위주로 발생하며 호흡기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손 씻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으면 최소 24시간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가 내일 오전 8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를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동복리가 주장하는 폐열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제주시장과 구두 약속이 있었지만 협약에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